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방 소멸의 해법으로 로컬 콘텐츠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의 색깔을 담은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로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BC는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를 통해서 로컬 콘텐츠의 성공 사례와 지역의 미래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도시 광주 서구를 이끌고 있는 김희강 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구청장 김희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후보 시절에 함께 이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예,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뭐 바쁘게 지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예. 가장 정확한 대답이 아닌가 싶은데요. 2년 동안 돌이켜 보면 저희 서구청에 이제 18개 동이 있거든요. 예. 그 18개 동 중심의 좀 생활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소통하고 또 진심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는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서구를 착한 도시 서구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5월에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착한 도시 서구를 선포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일단 착하다 하면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 느끼시겠습니다만 좀 가성비가 좋다 이러면 착한 가격이라고 하고요. 또 식당의 음식이 되게 맛있었다 이러면 착한 식당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행정에도 그런 좀 착한 도시를 만들면 우리 주민분들께서 느끼기에 가성비도 좋고 또 만족도도 높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일단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이제 올해 5월 1일이 우리 서구가 30번째 맞는 서구민의 날이었습니다. 네. 30번째 맞는 날에 과연 우리 서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서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작년 하반기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구문화원에 좀 도움도 받고 이래서 역사 고증을 통해서 과연 서구의 뿌리, 서구의 정말 그 DNA 유전인자는 무엇일까를 찾아 나섰는데요. 흔히들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면 보통 유럽, 또 프랑스에서의 전해 내려오는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예. 이미 500년 전에 저희 서구 매월동에서 태어나신 회제 박광옥 선생님께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을 하셨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 매월동, 금호동, 풍암동 지금 그 일대 전체 그 토지를 소유하신 아주 금수저 분이셨는데요. 조선 중기시대 호남 지역에서의 3대 재벌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당신의 전 재산을 다 헌납해서라도 우리 왜군들을 막아내고 우리 조선을 지켜내자라는 각오로 고경명, 김천일 당시에 훌륭한 우리 장수들을 불러서 우리 호남 우병을 좀 키워주라 이렇게 그러면서 본인의 전 재산을 희생하셨거든요. 예. 사실 임진왜란 하면 현재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간 전쟁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임진왜란과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 임진왜란을 사실 우리가 이겨냈던 큰 원동력은 첫 번째는 이순신 장군을 보유했다. 두 번째, 호남 의병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몰랐던 역사 중에 바로 이 회제 박광옥 선생님께서 그런 호남 의병을 튼튼하게 그리고 호남 의병을 있게 만들어준 그런 역사적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우리 서구 출신이셨고요. 현대로 거슬러 올라오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총탄이 쏟아지고 부상병들이 그렇게 많이 오가는 곳에 그 시민들을 위해서 양동시장의 어머님들께서 나눔과 연대의 정신으로 주먹밥을 만드셔서 시민들께 나눠주셨던 그런 정신들이 바로 우리 서구의 정신이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착한 도시로서 우리가 나눔과 연대 그리고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로 저희가 착한 도시 서구를
저희의 브랜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사로잡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양동시장의 주먹밥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행사장에서 주먹밥 이벤트를 여셨더라고요. 저희 작가님도 실제로 드셔보시고 정말 맛있었다고 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로컬 페스타 이런 큰 행사에 또 지금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광주 서구 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우리 양동시장에 5.18 주먹밥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 전 국민 경기도민들에게도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새벽 2시에 우리 양동시장 분여회 분들께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직접 양동시장 방앗간에서 이렇게 밥을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양념을 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새벽 3시 반에 그 주먹밥을 가지고 올라와서 예. 사실 그 저희 서구 그 부스에다 앞에다 한 200인분 정도 준비해 왔는데요. 와, 거의 뭐 한 1, 20분 만에 너무 인기가 좋아서 동이 나는 그 정도로 우리 5.18 주먹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고요. 아주 뿌듯했습니다. 예, 그 주먹밥이 실제로 오늘 새벽에 양동시장에서 올라온 주먹밥이라니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착한 도시 서구의 정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에는 착한 휴대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구청장 직통 문자폰인 바로 문자 하란께인데요. 요즘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2년 전이죠. 취임해서 한 달 만에 이 바로 문자 하란께 구청장 직통 문자 폰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는 생활하시다가 불편하신 점 또는 좀 구정을 위해서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십사라는 취지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제가 매일 출근하자마자 문자 하란께에 와 있는 내용부터 보면서 제 하루 업무를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바로 한 엊그제까지 보니까 한 5천여 건의 문자가 지금 와 있고요. 예. 모든 문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리고 현장에서 직접 주민분과 만나서 해결하거나 해결책을 논의하거나 또는 법률적으로 불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500여 건 정도는 법률적으로 아예 좀 불가능한 것들이었고요. 한 300건 정도는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진행을 해가고 있는 건들, 그리고 4,200건 정도는 다 해결이 돼서 주민분들께서는 아마 민선 8기 서구청장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문자 하란께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해 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구청장님은 힘들진 않으신가요? 사실은 뭐 제가 힘들다기보다는 이 업무 처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씨는 정말 애써주고 진심으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문자 하나하나, 민원 하나하나를 그렇게 예. 챙기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또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직원분들 함께 오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민 행정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주민분들의 부름에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저는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문자 하란께를 통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예, 친절하기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친절한 행정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민분들께서 친절함을 느끼실까라는 점에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서구에는 18개의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요. 또 민원실, 365 민원실에서 대략 한 20개 정도의 민원 단위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 민원 단위의 친구들과 제가 식사하고 또 교육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존재 이유, 공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주민들께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거를 좀 인지를 시키고, 또 너무 꼰대처럼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그래서 교육이나 강의를 매우 재밌는 강사를 불러서 예. 컨설팅을 하고 이랬는데요. 22년 10월에 저희가 이 컨설팅 의뢰를 해서 컨설팅 조사 업체 평가를 받아봤는데 평균 점수가 67점이었습니다. 예. 보통 이제 공직자들 평균 점수가 70점에서 75점인데 한참 못 미친 거죠. 예. 제 취임 한 3달 만에 해본 건데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래서 교육하고 컨설팅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작년 말에 92점을 넘어섰고요. 예. 올 상반기에는 지금 93.2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업계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흔히 친절이다라고 하면 사기업 중에서는 금융권, 또 전자 서비스 센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행정 서비스 퀄리티를 가졌다라는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서구 주민분들께서 주민분들이 느끼는 그런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행정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주 서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우선 올해 부모나 형제 자매를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일명 가족 돌봄 청년이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 가족 돌봄 청년으로 예상될 만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담아가지고요. 했더니 한 6천여 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천 가구 전체를 다 일일이 전수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40가구, 40명의 이 청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이 청년들에게는 매년 300만 원씩을 저희가 가족 돌봄 수당으로 지급을 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조금 덜 하더라도 좀 가족들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 서구의 사례를 가지고 전국에 이걸 좀 확대 시행하고 싶다. 이래서 지금 전국에 시범 사업을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이게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게 된다면 저는 광주 서구청장으로서 제가 이 서구의 조그만 지역이지만 지역에서 했던 이러한 정책이 대한민국의 전체 들불처럼 퍼져나갔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한 자부심과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런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따뜻한 손길이 미쳐야만 하는 복지 사각지대였는데요. 이런 서구의 착한 영향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으로 잘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가족 돌봄 청년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광주천을 따라서 5.2km를 걷는 오잇길 걷기 행사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2회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네, 그 오잇길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5.2km를 우리가 걷는 걸 말하는데요. 5.2km를 걷는 것도 걷는 거지만 5천 원을 내서 이웃에게 행복을 드리자라는 취지의 행사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고요. 5천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돈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우리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저희가 이제 하는 행사를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저는 그 행사를 하면서 너무 뜻깊고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을 데리고 온 엄마 아빠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오시면 15,000원을 내셨고, 두 분이 오신 경우는 10,000원을 내시면서 그 5.2km를 같이 걸으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 행사의 의미도 말하고. 네. 이렇게 교육의 해서 현장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 1,10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요. 올해 봄에 이제 이걸 1년에 한 번 가을에 하는 것보다는 봄과 가을에 행사를 해서 좀 더 좀 풍성하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했고요. 올 봄에는 한 1,6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올 가을에는 그랬습니다. 오잇길의 취지에 맞게 한 5,200명 해보자. 그리고 또 내후년이 되면 한 52,000명까지 한번 가보자. 우리 직원들이 지금 벌써 얼굴색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데요. 예, 하여튼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뛰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5,200명, 52,000명, 52만 명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BC가 도와주면 52만 예. 명 가능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와 함께해서 합계 걷는 그런 대회를 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서구가 선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서구형 스마트 돌봄 사업인데요. 최근에 보건복지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직접 구청장님이 사례를 발표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글쎄 좀 어떤 시대의 흐름, 시대 정신에 맞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운이 좋게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 직접 뭐 국장님들 또 차관님 모시고 우수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좀 영광스러운 제가 기회도 얻었었는데요. 내용은 이제 더 이상 그 요양원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좀 그런 삶이 아닌 좀 더 존엄한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더 생각하면서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좀 보내자라는 취지로 지난 3월에 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대한 관한 이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2년 동안에는 유예 기간을 가지고 2026년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요. 핵심 골자는 법안의 핵심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서 이제 지역 사회 돌봄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껏 여태까지는 그냥 각자 개인이 알아서 당신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 마지막 노후 이런 부분들을 그냥 챙겼어야 된다면 이걸 이제 지역사회 돌봄으로 묶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예. 근데 저희 서구에서는 2019년부터 이런 통합 돌봄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재택의료센터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가장 많은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문하는 가정수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500명이 넘어섰습니다. 예. 이 수치는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면요. 현재 전국적으로 1년에 100명을 넘는 자치단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서구는 벌써 5월 달에 500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되면 1000명 이상을 저희가 이제 케어를 하는 그런 최초의 자치단체가 될 거고요. 이 의미는 이제 노인 요양원 시설에 가셔서 마지막 노후, 임종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기존에 살던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저희가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리고 생활복지사 이런 모든 분들이 함께 팀을 짜서 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그 정책을 그리고 광주 서구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젠 서구에서 살면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서구에서 책임져 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굉장히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하셔서 차별성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세심한 복지 정책을 꾸릴 수 있으셨던 비결이 있을까요? 네, 저는 좀 그 시야를 좀 이렇게 그 갇힌 시각, 좀 닫힌 시각이 아니라 좀 열린 시각으로 항상 좀 오픈 마인드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기존의 관습,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 해결책도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의 기본적 지론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전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최우선시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복지 국가를 꿈꾸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저부담 국가입니다. 조세 부담률로 보면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이 약 23% 정도 이릅니다만 대한민국은 가장 최하위 OECD 중에 한 12%만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예. 저부담이면서도 복지 시스템은 중복지를 지금 거의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금은 적게 내면서 복지는 중복지를 지향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워낙 액티브하고 역동적이다 보니 우리가 어찌어찌 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예산 또 지방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민간의 따뜻한 마음 착한 선한 부자들, 마음 부자들이 함께 좀 이 민관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직원, 이 사회복지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 리스트업을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20개를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보통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드는 사업들을 20개를 리스트업 했는데요. 예. 이걸 가지고 직접 제가 세일즈를 다녔습니다. 따뜻한 마음 부자분들께 서구에서 사시는 이분들에게 이 중에서 어떤 분야를 좀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한 18개 분야는 지금 주인을 찾았고요. 예. 그분들께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매년 내가 이 부분에서 도와주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더 기쁜 소식은 내년에 이게 좀 더 좀 금액이 상향돼도 괜찮습니까? 하니까 아유 뭐 그렇게 내가 돕기로 했으니 계속 도와주겠다 예. 이렇게까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서구에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착한 도시 서구는 이렇게 나눔과 배려가 있는 그런 따뜻한 생활정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물어봅니다. 네. 진짜 맞냐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부자시라 따뜻하신 분들이라 네. 흔쾌히 해주시고 있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발적이고 흔쾌히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인지 착한 가게 착한 쿠폰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잠깐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착한 도시는 착한 사람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가게는 번창했으면 좋겠고 착한 기업은 성공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착한 도시 서구의 기본 모토입니다. 예, 착한 가게라 하면 물론 이제 매출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보통 한 3만 원 이상의 매월 3만 원 이상을 기부를 하시는 가게, 사랑의 공동 모금회에서 착한 가게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착한 가게로 기부는 하시는데 저분들의 사업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이 그 선한 영향력이 좀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착한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착한 쿠폰을 저희가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복지 대상자분들에게 현재 이제 1,000분에게 10만 원씩 기존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던 것을 착한 쿠폰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착한 쿠폰을 가지신 분들은 현재 서구에 착한 가게가 약 1,000여 곳이 있습니다. 착한 가게에서만이 착한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이제 착한 쿠폰을 발행했는데요. 6월 말이면 이제 착한 쿠폰이 끝납니다. 지금 거의 다 한 90% 정도 지금 소진이 됐고요. 특히 제가 요즘에 동에 나가서 주민분들과의 대화를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착한 가게를 운영하신 분들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 착한 쿠폰을 와서 사용해 주시는데 너무 고마웠다. 혹시 구청장님 하반기에도 이런 착한 쿠폰 사업을 계속 해 주실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더 늘려서 제가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한번 착한 가게 착한 쿠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앞으로 서구가 어떻게 나가게 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착한 도시 서구 어떻게 이끄실 계획이신지요? 네, 사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착한 도시는 주민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성비,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높여드리냐입니다. 사실 주민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가장 또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주차장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다들 공영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영 주차장 50대를 만든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뜻 꽤 많이 든다 예. 정도만 아실 텐데요. 한 면당 한 1억 4천 정도. 그래서 한
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공사 소요 기간은 최하 2년입니다. 민원도 있고 또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시작한다 해도 2년이 걸리고 50대 짓는데 70억이 소요됩니다. 이걸로는 도저히 공영주차장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주차장 문제는 현재 우리가 시스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주차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쉐어링을 할 수가 있느냐로부터 출발을 해서 예. 이 낮에는 아파트가 비어 있고요. 저녁에는 학교 주차장이 비어 있고요. 또 이 주중에는 이 교회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아파트를 가고 또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 공유 주차장에 대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9개 학교에서 한 240명 정도를 지금 저녁에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 반까지 개방을 해 주시고요. 예.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00면을 지금 개방을 해주고 계시고 또 교회도 한 1000면의 주차면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뭐 다 차치하고 저녁에 쓰고 있는 학교 주차장만을 만약에 우리가 공용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약 350억 원 이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예산 350억 원의 1%도 되지 않는 한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240면의 이 공유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도 역시 우리 주민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저예산의 고효율의 그런 착한 정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 해보고요. 예. 하여튼 착한 도시 서구는 따뜻한 생활 정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따뜻한 생활 정부로 가는 길에는 함께 서고 그래 함께 서야만이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대명제가 전제가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함께 서서 반드시 함께 서는 것이 우뚝 서는 길의 가장 지름길이자 가장 바른 길이라는 그런 명제를 꼭 실천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영향력으로 우뚝 서는 서구가 되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 김희강 광주 서구청장과의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